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는 프로입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중국은 이틀 쉬고 나서, 그러니까 목금 쉬었죠? 그러니까 전체는 목금, 토, 일, 4일 쉬었고요. 이제 캘린더로 보면 거래일수 이틀 쉬고 나서 오늘 열렸습니다. 일단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반등으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전체적인 지수 플러스로 돌려놨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떨어진 채 마감됐고 오늘 휴장인데요. 오늘 지금 2시간 딱 됐는데요.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약세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플러스권으로 진입돼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635억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매도 금액은 일단 크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300억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180억 매도.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기관은 역시 700억 매수에 대한 쪽을 좀 진행을 하면서 기관은 코스피에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 대한 쪽은 외국인 여전히 뭐 2,000개가 가까운 그런 매수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고 그 매수 전환되고 나서 매도 포지션을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는 않는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낙폭에 대한 우려, 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나는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금요일 시장은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이 내려갔고요. 네. 한마디로 폭락장세에 왔는데요. 일단 오늘은 일단은 소강 상태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 다시 한번 몇 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초대 손님과 하는 시간 바로 진행할 텐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뭐로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였겠죠. 네네.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인데 이 고용지표가 아주 재밌습니다. 6월달, 7월달 고용지표는 대거 이제 상향이 됐고 네. 고용자 수에 대한 동향 자체가 상향이 됐고 반면에 이제 8월달 고용자 수에 대한 쪽이 네.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대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서 상당히 좀 말이 많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고용지표 하회에 대한 것을 두고서 9월달 금리 인상이 뭐 물 건너갔다. 네. 그 힐산레스, 그러니까 지금 그 월가 전문 기자라고 하는 힐산레스조차도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이 조금은 더 낮아졌다. 이런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조건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빌 그로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고용에 대한 쪽 지금 근거로 9월 금리 인상 근거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업률이 일단 5.1%였기 때문에 네. 실업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 네. 8월 달에 지금 이 고용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 하회한 것에 그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지금 분석에 대한 쪽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업률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완전 고용이 되면 이제 고용이 안정화되는 것은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2%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옐런 의장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보는 완전 고용이란 건 5.0에서 5.2% 그 이하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그 딱 걸리는 5.2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지난달은 5.3%였는데요. 발표된 수치가 5.1%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 고용이다. 이제 금리 올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진행하다 보면은요, 두 가지 정도 그 미국 시장에 있었던 논쟁거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현지 시간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린 게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열렸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합의 공동선언문이 7개, 8개인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노력에 만족을 하지만 앞으로 뭐 더 해야겠다. 뭐 일반적인 얘기하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나온 거 보면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뒷단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비롯한 선진국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 불안감 뭐 이런 걸 네. 표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많이 의견이 엇갈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보면 G20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리만 사태 이후 상당히 똑같은 목표로 해서 달려갔거든요. 네. 이번에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월가에서 나오는 평가가 균열이 본격화됐다. 그래서 같은 목소리 내기는 것은 이제 이번이 끝이다. 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이성원 교수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뭐 시장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수급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700억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요. 꽤 많이 팔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난주에 보면 어찌되었건 간에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 전체적으로 그 전주 대비는 조금 매도가 줄어들었는데요.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요? 이성원 교수가 모건 스탠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풀하우스 콜. 네, 풀하우스 콜. 풀하우스 콜로 5년 만에 뱉은 기회 기억하시죠? 네, 네. 이번에 뭐냐? 뱅크 오브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요. 뭐 약간 뭐 그 기준점은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 급반등 가능성. 네, 시장에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요 얘기를 뭐 그 저기 영어 자료인지 한국 자료인지 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보시면 오늘 얘기부터 좀 하고 우리 초대 손님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건 한국 자료네요. 이게 뉴스핌이라는 것에서 번역한 건데요. 네. 뉴스핌이라는 것에서 번역한 건데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요. 이머징 마켓은 돈이 여전히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머징 마켓은 50억 달러 정도 빠졌어요. 연이어서 뭐 빠졌고요. 최근에 한 4주만 보면 250억 달러 빠지면서 전체 자산에서 한 2% 정도 빠진 게 맞는데요. 전주에 있죠. 전주에. 직전 주간에 그 전전주에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는 2002년 이후 최대로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요. 100억 달러 순유입으로 바뀌었어요. 자금이 네. 펀드 시장입니다. 여기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이요. 100억 달러 순유입됐는데 그 중에서 70% 정도는 미국 S&P 500에 들어온 겁니다. S&P 시장에. 그래서 그거가 이제 선진국 미국 중심으로 들어왔지만 어찌됐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저희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근거도 없지만 돈이 엄청 사장체대로 그런 미수가 나면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딱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 보면 돈이 확 최대 맥시멈으로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돈이 좀 들어오고 주가는 반등하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럴 때를 가장 최근 걸 조사해봤더니 2013년 걸 봤더니 이머지 마켓이 3주 동안 3.5% 정도 올랐고요. 13주 연속으로 그냥 올랐다는 거예요. 한 15%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 예, 여기 제목만 보면 이게 이머징 마켓은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억 달러니까 110억 달러니까 13조 원 이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고요. 한국 돈을 바꿔서 번역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급반등했다 이런 거 과거 사례를 보여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런 거 참고해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지난달 8월 달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그 22 집행이사가 이번 9월 3일 그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거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네. 연내 QE 연장 발표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현재 외국인이 진행하고 있는 캐리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쪽이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유동성을 걷어가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걷어가는 가운데서 한쪽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좀 메꿔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2016년 9월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9월 달에 만기거든요. 근데 9월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뱅크 오브 메릴린치 지금 메릴린치가 얘기한 대로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쪽도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중국이라든 상관했고 잠시 후에 또 얘기 시간 되겠지만 오늘 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뉴스만이 못 쓰겠지만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보면 이것도 한국말이네요. 전부 영어로 봤는데요. 중국의 주시장의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러니까 near the end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끝이 거의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정책적 얘기도 있고 변동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디밸리에이션 있죠. 네. 뭐라 하지? 위안화 평가절하. 네. 이게 보면 균형점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 이거 절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균형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공산당이잖아요. 네. 공산당이 높은 사람이 얘기하고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인민은행 총재가 힘센 사람은 아니야. 아주 막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보다 힘 높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우리보다 수백 배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그런 한마디 한 것도 오늘 중국 시장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중국 이슈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우리 초대손님 모시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목소리 너무 쉬셨어요. 네, 전문가님이셔. 삐끼쇼 구경꾼님이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 역시 저희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야. 네. 우리 이 교수가 실수했네. 뭐? 승호님 팟빵 들었는데 일본 인구 2억이라고 하시던데 틀린 말이다. 1억 2,700만 명이라고. 1억 2천 내가 착각했어. 그래서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저도 확인 네. 들어갔어. 네. 구글해 보니까 딱 맞네요. 1억 2,730만 2013년. 야,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당 그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일본의 그 음원 사용량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10배 될 거냐? 이것들이 노래만 듣고 앉았나? 노래만 듣는 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노래를 많이 듣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팬이 있으면 그걸 많이 사죠. 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지. 오프라인 매장이 많아요. 일본에는요. 그쵸. 미국 등급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살려 그러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교보문고에 있는 무슨 트랙인가 있어. 교보문고에 있고 어디 가면 신나라 에코도 있어. 그게 또 오프라인이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없어요. 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하여튼 정확한 지적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좀 이슈 하나씩 따라가 볼 텐데요. 중국에서 증권사가 18조 원이 또다시 증시됐다. 이것도 뭐예요? 중국에서 이제 그 G20 정상회담이 아니고 그 G20 재무장관 회의 끝나고 나서 저우샤오찬 중국 은행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 그 은행 중시에 대한 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 그러니까 G20 회담 직후 이제 발언이 된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변동성의 막바지 국면에 이르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일단 안정화 단계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환율을 두고 말이 많거든요. 더 할 거다, 더 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니라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그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게 저우샤오찬 인민은행 그 총재의 지금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펀더멘털 변화 없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평가절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강도 높은 시장 개혁의 방침도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변동성이 막바지에 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역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메릴린치의 발언 이런 것하고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이제 이런 것 때문이니까 역시 18조 원의 또 그 보게 되면 증시자금에 대한 쪽을 그 안정기금에 대한 쪽을 투입했던 50개 증권사가 우리하고 똑같지 뭐 옛날에 천억 이한 이상씩 출자해서 블루칩 매입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50개 증권사들이 18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아서 A증시 블루칩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작하자마자 중국 시장에 대한 쪽 일단 반등 플러스권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마이너스 갔다가 좀 더 오시던데. 마이너스까지 갔나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50개 증권사 순자산 규모로 볼 때 20%에서 추가 출자를 가정한다면 추가로 최대 1,500위안 정도가 출자될 수 있다. 앞으로 더 이제 한 25조 정도가 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바닥을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런 진행을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 그러니까 야 내가 보니까 지금 바닥이니까 사 이런 거하고 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십시오. 지금 보면 이제 삼성페이부터 해서 그 간편 결제가 불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쏟아지는 간편 결제 벌써 레드오션이냐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삼성페이 그리고 LG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9월 26일인가부터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9월 26일, 27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글페이가 시작되거든요. 안드로이드 페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페이는 이제 어찌되었건 안드로이드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11억 명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파급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안드로이드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거 정확한 게 뭐 한번 공개를 했어요. 자기가 했는데 삼성은 지금 최신 기종, 그러니까 올 봄에 나온 거, 그죠? 갤럭시 갤럭시 S6인가? S6 엣지, 뭐 노트 5 이후 거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4.1 젤리빈 이후부터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NFC 달려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1억 거에 NFC 없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도 수밖에 많다는 거야.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니나노페이. 니나노페이, nem페이인가? 엔페이? 페이코. 페이도 있고, 페이코도 있고, 뭐 NH엔터도 있고, 뭐 신세계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드오션 되고 있다라는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만큼 핀테크가 그만큼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죠. 우리나라는 워낙 자체적으로 해갖고 우리나라는 그게 약하잖아요. 쿠폰을 주잖아요. 디스카운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첫 결제하고 저만 하도 맨날 헷갈리거든. 저는 안 쓰는데 그걸 안 쓰는데. 간편 결제 다운받으면 첫 번째 7,000원 쿠폰 준다 이런 거 하면 10,000원짜리 사면 거저 산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죠. 그러니까 페이코 같은 경우 첫 달 만에 15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페이코를 통해서 결제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70% 가까이 이제 결제가 됐다는 얘기겠고,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효과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누가 빨리 정착을 시키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빨리 정착시키고 누가 이제 합종 연행을 잘할 거냐. 그렇죠. 삼성페이랑 누가 붙어 먹을 거냐. 벤사하고 페이게이트사는 누가 붙어 먹을 거냐.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한 요게 대중교통 카드랑 연동이 될 거냐. 요걸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근데 삼성페이가 지금 그걸 잡았거든요. 삼성페이가 잡았습니다. 그럼 삼성페이랑 누가 연동될 거냐? 또한 인터넷 은행하고 또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거냐? 요거를 잡는 놈이 결국에는 시장을 그렇죠. 다 싹쓸이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여튼 싹쓸이한 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한 뭐 두세 군데가 뭐 시장을 뭐 해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구글페이나 아니면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폰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도 단점은 그거거든요. NFC 결제 모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글페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페이의 장점은 뭐냐면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겠고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 된다는 거겠고 어쨌든 간에 확장성에 있는 측면 단말기만 보급만 많이 되면 삼성페이가 가장 유리한 상황인데 단말기 보급을 이제 얼마나 빨리 근데 할 수 있느냐 그건 약간 저는 약간의 디스하면 단말기는 깔릴 게 다 깔렸거든 삼성 거는. 교체 수요가 있는 거죠. 네, 다 있는데 아니 왜냐 기존 단말기도 된다는 거는 삼성은 더 이상 늘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왜냐 다 되는 거잖아요. 일부 신세같이 거부하는 데 빼놓고는. 근데 NFC 단말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냥 정책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서로 장단점인데 지금은 하여튼 삼성페이가 많이 쓸 수 있는 거 범용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앞서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일부의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그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랑 그 소위 예전에 보면 그 와이파이 에그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이브로 에그가 그거가 이제 별로 소용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것 좀 봐주세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테더링으로 다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 와이파이 에그가 이제 있어갖고 무제한 요금제 뭐 이런 거 이제 그 데이터만 지원하는 쪽이 있었는데 이성유수도 갖고 다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무선 트래픽에 대한 90%가 4G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 트래픽. 예,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쪽이 4G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90%가 4G에서 나오는데 이게 테더링으로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그나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은 아닌 거고 이미 3G에 대한 쪽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통신사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데이터 트래픽이 90%가 이제 4G 이동통신망, 와이파이 와이브로 비중이 5.8%, 2.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 없다는 얘기겠고요. 이제는 이제 5G로 이제 누가 더 빨리 더 넘어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G에 누가 빨리 적용을 하느냐. 그래서 데이터 요금제 중심으로 가입자가 SKT가 400만. KT가 200만, LG U+가 150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KT가 오히려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LG U+가 150만까지 지금 늘렸는데 이제 5G로 넘어가고 3월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LG U+는 KT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SKT는 안 뺏기려고 지금 하는 건데 어쨌든 SKT도 좀 줄었습니다. 포지션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SKT는 줄은 거 없죠. 그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 점유율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KT가 좀 밀려 있는 게 가장 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건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주들은 이제 지금 보면 네 군데가 일단 하겠다고 얘기한 건 네 군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카카오랑 같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발표까지 했어요. 또 하나 발표한 건 인터파크 발표했어요. 인터파크, SK텔레콤,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NH투자증권 해갖고 간 게 한 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검토한 거는 KT 계열이 있어요. KT 계열. 그렇지만 미정입니다. 누구 같이 하겠다 얘기한 적이 없고요. 또 하나가 중소기업 협의회가 있어요. 우리 수많은 중소기업 같이 해보자 해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군데는 실체가 드러났고 두 군데는 발표했고 두 군데는 아주 적극적 고려 중이겠고요.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이 그 다우 계열입니다. 다우 계열은 워낙 보면 이번에 은행법이 개정 전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상태에서도 정부에서 된 다음에 은행법 개정하고 나서 대주 바꿔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도 이번에 한 거고 인터파크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일대주주가 아니거든요. 지금 걔네가. 그렇지만 일대주주는 나겠다고 이명기가 있겠죠. 그건 이제 정부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번에도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 1000점 만점에서. 사업계획이 지금 보게 되면 700점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주요 700점. 확인사항 500점, 기타 확인사항 200점에서요. 사업계획 700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클 것이다.
인력 및 영업시설 전산체계 물적 설비가 100점밖에 안 되고요. 네. 대주주 및 주요 주주 구성이 100점이니까 네. 뭐 NH가 들어왔던 네. 중소기업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 계획에 가장 큰 배점을 그렇죠. 주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뭘 할 거니 이거 갖고 네. 네. 정말 기존에 있던 거 그냥 확장만 하는 거면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렇죠. 니네가 획기적인 서비스 할 거니라는 거에 대해서 뭐 소셜 크라우드라든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얼마나 사업 창의적으로 하고. 계획안을 네.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배점을 청년 고용 많이 하고. 예, 그런 거 고용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그 배점을 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9월 말까지 심사가 들어가서요. 10월 초에 예비 심사, 예비 인가 번호 이렇게 받는 애가 둘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10월 중에 한다 그랬거든요. 그 최종 승인은 이제 연말까지 해서 연말 안에 그리고 연말까지 확정이 되고 내년에 사업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에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핀테크다, 뭐 간편결제 모든 건 다 이미 뉴스가 한번 최고치를 떴단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단기적으로 뉴스 쳤는데 지금 아직까지 최고점을 가고 있는 게 인터넷 뱅크다. 그런 건 아직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 오랜만에 두 개 깔끔하게 보겠는데 오늘 첫 번째 읽어보자. 지난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사업은 이제 신사업을 6개인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일 첫 번째 로봇가 들어갑니다. 로봇 들어가고 그 네 번째 정도는 문화가 들어갑니다. 문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문화사업 공동 투자가 들어갑니다. 공동 투자. 그럼 문화를 해서 문화 관련 컨텐츠를 공동 투자할 만한 거는 조그만 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CJ인데요. CJ ENM인데요. 오늘 레포트 나왔다면서요? 네. 네. 이거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오늘 나온 건가? 9월 4일 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겠을 거예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CJ 미디어 뭐 글로벌 문화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 CJ 했는데 CJ CGV, CJ ENM, CJ 헬로비전. 헬로비전도 나왔어? 네, 헬로비전까지. 착한 친구네 이거. 같이 이렇게 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매출액이 3조 6천억.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2020년에 대한 CJ 문화부문 사업 매출을 네. 15조로 지금 현재 부분에 4배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CJ그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호호호. 현재 수준에서 4배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CJ, 그러니까 이 ENM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CJ그룹이 선언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CJ CGV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12개국의 1만 개로 스크린 수를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그다음 베트남, 뭐 이런 데다 미얀마, 인도네시아에다가 현재 지금 6개국 스크린 수가 한 1,600개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10,000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면 이를 통한 관람객이 약 7억 명에 이를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명실상부하게 아시아권에서 이제 최고가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선언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쪽에서.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플랫폼을 깔겠다는 얘기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 되게 되면 국내 매출 비중이 65%로 낮아지게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쪽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CJ ENM은 사업 매출 비중, 글로벌 네. 사업 매출 비중을 60%까지 네. 아예 이제 해외 매출을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한류 마케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영화 부분에서 2020년까지 지금 그 연평균 성장률 13%, 매출액 성장률 1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 얘기는 CJ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2020 CJ그룹 문화사업 20년 미디어 세미나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네. 2020년까지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CJ 뭐 CJV 같은 경우는 대출 받고 뭐 하고 해서 건물 지을 거고 ENM 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하고 조인트 벤처 아니면 네. 이제 뭐 베트남 아니면은 현지 뭐 인도네시아 기업들 이런 네. 쪽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런 거죠.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네. 한류 마케팅에 대한 선봉에 서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NM의 장기 성장 시나리오 네.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린님 나온 김에 이번에 제화면 잡아주세요. 그냥 오늘 CJ 특집으로 가죠. 네. 네, 제화면 잡아주세요. 이번에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네. 저는 CJ 헬로비전 좋아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네. 근데 주가는 안 재밌어. 주가는 매롱됐어. 욕먹었어, 제가. CJ 프레시웨이도 이거 지금도 CJ 프레시웨이가 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네. 아침에 네. 와이프가 이제 밥하기 싫다 그래갖고 네. 베이컨을 사러 갔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애기가 계란하고 우유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 알러지 심하잖아요. 네, 못 알러지가 먹잖아, 있는데 그런 거.
곰곰이 보니까 네. 우리 애기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전부 CJ 제품밖에 없어요. 풀무원 거 아니면 CJ 거거든요. 근데 CJ 걸 요즘에 더 많이 먹더라고. 예전에는 풀무원 거만 유기농 그런 게 먹다가 확실히 써 있어야 먹잖아. 아니 유기농 표시가 돼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계란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유나 계란이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유청분말 우유를 많이 넣는 게 고기가 안 좋으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넣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런 그 들어간 성분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딱 보고서 얘기하는 게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첨가제가 제일 적게 들어간대. 그만큼 재료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애기가 이제 저희는 항상 그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돋보기로 보면서 제가 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갖고. 아니 그 스마트폰에 확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지. 보거든요 다. 네. 근데 노안이네 자기도. 네, 노안이라서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거 한 번 사면 이제 그 제품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점점 좀 늘어나더라고. 집에서 먹는 게. 아니면은 초록마을, 아니면은 전부 그런 거거든요. 이거 아는 친구야? 제 화면 이제 잡아주세요. 네네. 그래서 썼나? 제목 자체가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제목이요. 제 화면 잡으세요.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승자 독실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탐방 보고를 했더니 외식, 급식, 유통, 상반기 수주 확대로 하반기 매출 15%, 20% 성장을 전망하면서 그냥 다 갖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외란 얘기죠. 네. 국내외. 저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게 근데 일부에서는 뭐 자꾸 고평가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김성관 과장도 저를 디스했잖아요. 고평가라고 얘기하는데 고평가일 줄 모르지만 저는 이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왜? 이선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많이들 먹고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알게 모르게 CJ 관련된 난 CJ인지 모르고 갔는데도 보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CJ 무슨 카드 있죠? 원카드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원카드 없으세요? 뭐 정리카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CJ야.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 화면 있지. 이게 뭐냐면 CJ 푸드월드 베이징에 있는 거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베이징 공항에도 북경공항에도 이게 있어. 이번에 내가 상해 공항 가거든요. 가서 이날 또 사진 찍어 올게. 네. 이런 거 다 식자재 누가 납품해? 다 누가 납품해? 이런 거 다. 하선정 김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고추장 있고 된장 있잖아요. CJ 제일대에서 만들면 납품하는 유통하는 건 누구야? 네. 프레시웨이거든요. 그럼 막상 이제 배달하는 거 이제 대한통운이 하겠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들어왔을 땐 사실은 필이 안 왔어. 근데 요거를 보고 확실하게 필이 왔어요. 어떤 거? 그 친구가 다시 또 보고서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 그 CJ가 중국 영희마트라는 곳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합니다. 빨리 보여줘. 회사를 2개를 설립을 하거든요. 회사를 2개를 설립하는데 하나는 CJ 프레시웨이가 지분율 70% 가져가고 있는 회사. 이 회사는 뭐라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식자재 공급과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데 요거는 CJ 프레시웨이가 70. 그러니까 원자재는 우리가 공급할게. 근데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하는 회사 또 만들어. 유통하는 회사는 영희마트가 중국 내 유통 담당 70%. 그래서 뭐냐면 회사를 2개 만들어서 야 우리가 물건 내고 니네가 유통해. 거기다 중요한 검수를 내가 해야 되잖아. 검수라니까. 내가 검수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게 믿고 가니까. 이게 아마 중국에서 영희마트 이 조인트 벤처의 영희마트에 대한 이 사업 부분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대형마트에서 최초로 농산품을 판매하기 시작을 영희마트에서 중국 대형마트에서 최초로 농산물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신선식품 제가 얘기했어 안 했어? 하고 있고 지금 중국 17개 지역에 500개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희마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요번에 냉장 시설까지 들어가잖아. 시설. 거기다가 이제 냉장 시설까지 들어갔죠. 그다음에 연화 슈퍼를 갖다가 지분 21% 인수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인트 벤처가 성립될 경우 중국 식자재 산업 유통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CJ 비비고 깔아봐야 몇 개 깔겠어요. 그렇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지금 중국 유통망 조인트 벤처를 CJ 교자 만두를 영희마트에서 판다고 생각해봐. 눈물 나지. 네네. 눈물 나. 요런 그 시나리오에 대한 쪽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8월달 대비해서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넘었는데. 일부 시간 넘었는데.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고요. 하나 단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현 교수가 막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거. 네. 디스를 해야지 올라가는데. 네, 농담이고요. 시간이 넘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승현 교수가 쫓아면 주가 올랐더라. 네. 저는 디스에 오르고.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겠고 2부에 뵙겠습니다. 2부는 1분 늦게. 그러니까요. 네. 네네. 전 제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딱 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